부산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인 동백패스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이 동백패스 혜택 지금까지는 성인들만 누려왔는데 청소년까지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청소년 동백패스가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부산 청소년 동백패스 시행 배경과 효과 등 동백패스 정책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이상용 부산시 교통정책연구팀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백패스 확대 시행이 됐습니다. 이 7월 1일부터 좀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8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백패스가 도입된 이후에 네. 7월 1일부터는 만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들한테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시 청소년 15만 5천 명이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를 가입함으로써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네.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감안해서 월 2만 5천 원 초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최대 2만 5천 원까지 환급해드리는 정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동계선이라든지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 내에 이제 도시철도는 아닌데 좀 연계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반 동백패스도 마찬가지지만 네. 부산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그리고 동해선과 경전철까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2만 5천 원이라는 좀 환급 금액, 뭐 산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걸까요? 현재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이 성인의 약 60%를 인정을 감안하고 그리고 대중교통 통행량 그리고 기존 동백패스의 환급 기준 등을 감안해서 월 2만 5천 원으로 요금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현재 무료 요금이잖아요. 무료로 맞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청소년까지 좀 어느 정도 혜택이 확대가 된 건데요. 좀 확대 시행하고 나서 좀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긴 했습니다만 좀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실제 지금 시행 이후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네. 지금 현재까지 그 가입자가 약 2,300명 정도가 가입을 했고 실제 이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그 부산은행을 방문해서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고물가 시대에 그 가정이 뭐 교통비 혜택이 좀 더해져서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는 버스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월 32회, 지하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4회 이후부터는 2만 5천 원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백패스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좀 체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앞서서 잠시 말씀도 해주셨지만 꼭 은행 가야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좀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동백전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발급을 받으실 때는 동백전 선불교통카드를 발급받고 동백패스 앱을 통해서 회원을 신청을 회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은행을 방문해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하셔야 되고 13세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이 각종 그 서류들을 지참해서 방문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동백전 선불교통카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가까운 편의점이나 또는 그 교통카드 충전소 앱을 통해서 청소년 본인의 생년월일을 기입을 해야지만이 이게 청소년으로 인식이 돼서 청소년 동백패스의 혜택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잊지 않고 본인의 생년월일을 등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되고 나면 이제 가까운 편의점이나 도시철도 역사 그리고
교통카드 충전 앱을 통해서 네. 교통요금을 충전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린이들이 무료 요금을 적용받으려면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네요. 어쨌든 동일하다고 확인이 보시면. 돼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실 아직 뭐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좀 앞으로 홍보 계획이 따로 있으실까요? 이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모든 시간들을 거의 교육기관에서 보내다 보니까 네. 교육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동백패스 사업 내용하고 그리고 가입자 안내 자료들을 배포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관내 중고등학교에는 가정통신문들을 통해 가지고 가정에까지 정보가 갈 수 있게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도 안내를 하기 위해서 관내 17개 청소년 지원센터에도 협조를 받아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와 함께 뭐 온라인이라든지 SNS 등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이다 보니까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예. 조만간 다 알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지난해부터 이제 시행된 동백패스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 조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처음 시행 초기에는 좀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좀 정착됐다고 보시는지 이번에 청소년 동백패스 시행 자체가 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다 이런 판단 때문에 시행이 된 건지 궁금한데요. 지난해 8월 저희가 전국적으로 네. 전국 최초로 그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를 시행을 해서 현재는 약 50만 명 이상이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시민 호응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앞서 말씀하셨던 지난해 10월에는 어린이 요금 무료화까지 이어지면서 어린이 대중교통 통행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59%까지 증가하는 네. 형태를 나타내면서 이 대중교통 환급에 대한 요금의 환급에 대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에 더해서 이번에 하는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동백패스까지 포함을 한다면 부산시에 있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통복지를 좀 더 촘촘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시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 동백패스를 시행 앞서서 좀 대중교통비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는데 좀 현재는 어떤가요? 좀 이런 여론이 잠잠해졌을까요? 실제 동백패스가 지난해 8월에 시행이 됐고 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10월에 시행이 됐었습니다. 물론 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 부담으로서 작용을 했겠지만 동백패스를 이용하셨던 시민분들은 월 45,000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이 요금 부담에 다른 그 이용자들보다는 좀 부담이 좀 적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해서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들을 이렇게 추진한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백패스 이번에 이제 청소년 동백패스까지 확대가 됐는데 선불형 동백패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예. 소개 좀 해주시죠. 기존에는 그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지만 보통 그렇죠. 동백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후불형 교통카드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자 또 뭐 그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등록 외국인 등 이런 부분들이 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선불형 동백패스를 도입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은행에 계좌가 없어도 누구나 다 이게 그 동백패스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게끔 네.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현재 그 외국인 등을 포함해서 약 한 22,000여 분이 지금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 부산시에서 대중교통 이제 정책을 보면 사실 이 승용차 이제 그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그 사용량을 조금 감소시키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고 이 동백패스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좀 실제로 좀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지난 4월 부산연구원에서 이 동백패스 관련해서 연구 성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짚어보면
동백패스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량이 약 12%까지 증가를 했고요. 자가용 이용자의 13.2%가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량이 연간 한 6,200톤 정도가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전문가와 시민들한테 모두 그러니까 70% 이상이 이 동백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네. 또 이뿐 아니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분석한 내용을 보게 되면 2023년도에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네. 44.4%에 달했는데요. 이게 2022년 42.2%에서 2.2%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 동백패스만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에 미치는 각종 요인들 중에서도 동백패스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 도입 시기에 좀 부담도 많이 되셨을 것 같고,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떠셨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백패스 관련 예산을 698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뭐 재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뭐 일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이 이동 보장이라든지 뭐 네. 이런 복지적 측면, 교통 복지적 측면 등에서도 좀 다뤄져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봐지고요. 또 자가용 이용해서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순환 전환을 이루음에 따라서 도시 내의 교통 혼잡이 감소된다든지 또는 탄소 배출량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뭐 기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편익이 저희는 오히려 더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팀장님 보시기에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중앙 정부에서도 사실 대중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뭐 K패스라든지 더 경기 패스, 또 아이패드 뭐 이런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자체 패스와 중복 그 논란도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 8월에 동백패스를 네.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 K패스를 올 5월부터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더 경기 패스나 인천의 아이패스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에서도 기후동행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정부하고 각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동백패스와 K패스를 연계해서 시민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좀 편하게 또 이용할 수 있게끔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끔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는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동백패스가 뭐 어떤 부분이 좀 차별점이 있을까 궁금한데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동백패스는 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월 45,000원에서 네. 최대 45,000원까지, 또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25,000원에서 25,000원까지. 근데 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은 대다수가 정률, 그러니까 20% 일반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15회에서 60회까지 20%를 할인해주고, 네. 그다음에 뭐 청년층에서는 또 30%를 할인해주고, 저소득층한테는 53%를 할인해주는 정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이 사실 조금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연기를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혼란스럽지 않게끔 해서 지금 그 정책을 네.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부산시의 어떤 대중교통을 연구하는 팀에 또 팀장님으로 계신 건데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나 이런 것들 과정을 거칠 텐데, 좀 대중교통 시행에 앞서서 이 동백패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좀 연구했던 대중교통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그 정책이 있으실까요? 뭐 가장 정책이 남았던 게 BRT 정책이 아무래도 네. 가장 제 기억에는 뭐 오래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또 뭐 기장의 그 수요 응답형 교통인 BRT, 그리고 또 폐인과 관련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추진해야 될 각종 정책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동백패스의 어떤 혜택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BRT 이런 정책과 좀 연계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인 게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단순하게 네.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점점점 더 그 이용이 편해져야지만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가용을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게 될 것이고 네. 자가용보다 내가 대중교통을 더 해보니 좀 더 편하더라. 그리고 또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인식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 사회가 이제 대중교통 이용이 더 나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뭐 저희 CM께서 말씀하시는 뭐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도 봐지고 네.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중교통이 편해야지만이 이 지역을 찾으신 분들도 많아지고 이 도시의 활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도시가 좀 더 글로벌화되면서 성장하지 네. 않겠나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연구 중인 그런 정책도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 동백패스 이후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저희 시장님께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 12개 과제를 발표를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동백패스였고 네. 그 외에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DRT라든지 PM 그리고 모빌리티 에이저 서비스라고 통합 서비스 형태의 마스 그리고 또 뭐 그 뷰티엑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부산시가 가고자 하는 2030년까지 목표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홍보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 동백패스는 어느 정도 좀 홍보가 된 상황이고 이 청소년 동백패스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확산이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불형 동백패스 좀 굉장히 이점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이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선불형 동백패스 같은 경우도 그 지하철 역사라든지 아니면 그 시내버스 그 내부에 안내 방송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각종 뭐 안내 그 책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일단 그 뭐 일반 동백패스든 선불형 동백패스든 청소년 동백패스든 이런 동백패스를 몰라서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앞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중앙정보와하고도 같이 지금 연계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진다면 좀 더 네.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분들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심에 있어서 편하게 그리고 좀 요금이 좀 저렴하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동백패스와 관련해서는 선불형 뭐 동백패스 그리고 청소년 동백패스 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좀 연내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뭐 홍보에 좀 집중을 할 계획이실까요? 마지막으로 좀 계획 좀 밝혀주시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네. 대중교통 그 요금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지금 가장 역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동백패스와 K패스를 연계를 해서 시민들이 어떤 카드를 이용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 연계 시스템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에 저희 시장님께서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들을 차질 없이 그 추진해서 시민들이 좀 더 나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대중교통이 잘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다수 지자체 사업, 정책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습니다. 이 동백패스 역시 정착 과정에서 겪었던 이 시행착오도 있었는데요. 이 여러 정책 보완 속에 이번엔 청소년 동백패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